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2월 19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해군 남중국해에 구축함 러셀 투입. 미 해군이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에 항공모함 2척을 전개한 데 이어 구축함을 투입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 주둔한 미 해군 7함대는 구축함 러셀함이 국제법에 따라 스프레틀리 제도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프레틀리 제도는 중국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앞서 미군은 이달 초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남중국해에 전개한 바 있다. 이어 파라셀 제도에 존 맥케인함을 투입해 항행의 자유작전을 벌였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해 남중국해에서 누리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해 왔지만 이를 명분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러시아와 합동해군훈련 해양무역안전작전 시작. 이란과 러시아가 인도양 북부에서 합동해군훈련을 시작했다. 테헤란 타임스는 러시아 군함 함대가 16일 이란 남동부 해역에 도착한 후 해양무역안전훈련이 시작됐으며 1만 7천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에서 4일간 진행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차바흐르 항구에서 이란 군인들과 훈련 준비를 위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골람 레자 타하니 이란 해군 부사령관 군사훈련 대변인은 20일 안보 증진을 위한 연습은 막을 수 없다라며 러시아와 합동훈련은 매년 열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타하니 대변인은 지역의 안보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을 진행한다라면서 이번 훈련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주변국들과 그 나라 민중들을 위한 평화와 우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하비불라 이란군 조정 담당 부주임은 러시아 해군과의 합동훈련은 장비, 인적 전력, 기술, 전술, 지휘 통제와 현대통신에서 이란 해군이 세계 해군력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며 훈련의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2019년 12월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의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워싱턴 DC 주방위군 가을까지 주둔할 수 있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리사 맥클레인 의원이 15일 주방위군이 가을까지 주둔할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이날 맥클레인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주방위군 배치 연장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정보를 받지 못했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폭스뉴스는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NSC가 올해 가을까지 주방위군 장기 주둔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투입된 2만 5천여 명의 주방위군은 11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 DC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원래 소속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이후 병력의 일부가 복귀했으나 현재까지 수천 명 이상이 워싱턴 DC에 남아있다. 취임식 이후에도 군인이 주둔하는 이유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자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주방위군은 현재 연방수사국, 의회경찰, 공원경찰, 비밀경호국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에 맥클레인 의원은 워싱턴 DC를 완벽한 유령 도시다. 안전 때문이라면 주방위군이 계속 주둔할 이유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성명에서 맥코널 리더십 비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6일 세이브 아메리카 특별정치활동위원회를 통해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맥코널 대표는 지난 13일 트럼프 탄핵안 부결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맥코널을 삼류 지도자, 음침하고 시무룩하고 웃지 않는 정치꾼이라고 힐난하면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그와 함께 있다면 그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 대해서도 당시 다수인 상원에서 경기 부양책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민주당이 승리한 것이라며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맥코널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또 대중 강경 정책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맥코널은 신뢰할 수 없다며 가족이 중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폭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맥코널은 우리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이나 옳은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절하고 필요한 경우 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이들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2022년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 슈퍼 경기부양책 인플레이션 논란. 바이든 행정부의 슈퍼 경기부양책이 인플레이션 논란에 휩싸였다. 4일 로런스 서머스는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문을 내고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부양안은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융 안정성과 재투자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머스는 기고문에서 부양안이 국가 생산보다 많고 한꺼번에 대규모 자금이 쏟아지면 경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내고 뉴욕 연준 자문위원을 지낸 올리버 블랑샤르와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역시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부양안이 거시경제와 국제 경쟁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2월 19일 뉴스 브리핑 마칩니다.